네, 침대에서 그리고 베개 그리고 깔개까지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생활용품에서 이 방사능 물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정 위원장 그리고 이정현 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최근에 그 대진 침대에 이어서 가사미아 제품까지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그 외의 제품 말고도 그 방사능이 검출된 건가요? 아니면 그 두 제품만 문제가 되는 건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까? 소비자들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서 결함 제품이라고 판정한 제품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가사미하고 대진 침대고요. 시민단체에서 환경연합이 이제 조사한 시민 의뢰를 받아서 방사능 측정한 거 보면 283건 중에 91건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라텍스에서 요즘 많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 라텍스 피해자 모임이 자체 7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는 무려 80%의 라텍스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2014년 1월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에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고 있는데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2014년 1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당시에 시중에 음이온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49개 제품을 이제 구입을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거기는 매트도 있고 우리가 매트 많이 쓰잖아요. 예. 그다음에 베개류, 그다음에 옷, 그다음에 액세서리, 화장품 이런 그 제품군으로 나눠서 했는데 무려 40개의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예. 일부 액세서리나 또는 베개, 특히 모자나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될 만큼 굉장히 높은 수치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사실상 속옷에서부터 목걸이, 팔찌, 매트류, 화장품, 샤워용품 이러기까지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생활 제품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좀 궁금한 게 네. 정부에서 공식 확인한 것은 대진하고 가사미아 2건이라는 거고요. 시민단체에서 검사해봤더니 또 여러 건에서 나왔다는 건데 그 둘자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한 것은 시민단체 한 것은 간이 검사나 이런 걸로 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한 걸 가지고 회사에 얘기해서 제품을 폐기, 수거, 행정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민간단체니까. 정부가 법적으로 수거 명령을 내려야만 기업이 수거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원안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데서 조사를 하면 정밀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근거를 토대로 그 해당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에게 수거나 폐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시민단체에서 간이 검사로 해봤더니 근데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밀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판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조사했다는 말씀은 그때부터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가 돼 있었다는 건데 그 이후에 그러면 아무런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나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태가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음이온 제품, 방사선이 나오는 음이온 제품이 특허를 시작한 게 90년대부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십 년 동안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는 그런 생활 제품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또 소비자들이 사용해 왔는데 그것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증폭이 돼서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간이 검사기를 사서 시민들이 의뢰를 하면 그 검사도 해주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일단 저희는 이제 방사선 유무를 먼저 검출을 해드리는데요.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2대의 간이 측정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라돈 아이라고 하는 라돈을 측정하는 알파선을 측정하는 측정기고요. 여기 보이시는 거는 그 베타선과 감마선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베타선과 감마선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방사능이 방출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라돈을 가지고 검출하는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진이나 가사미아 같은 경우는 국내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이런 광물질에 대한 수입 허가라든지 사용 허가를 정부가 해줬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책임을 지고 수거 명령도 내리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제품들의
를 좀 보면 대부분이 이제 수입산 라텍스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수입산요? 예. 예, 저희가 이제 뭐 그 중간 발표이긴 합니다만 283건 중에서 저희가 이제 라텍스 제품만 놓고 보면 국가별로 약 중국산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태국산이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이 검출된 라텍스 제품을 보면 베개가 한 66% 정도 되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매트리스 제품, 그 다음에 뭐 목베개,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수입산이다 보니까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현재 전혀 수거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뭐 기준치에 이제 뭐 이게 간이 측정이긴 합니다만 사피코큐리의 뭐 6배, 7배, 많게는 10배 이상 측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무런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해하시고 또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예. 굉장히 의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대진하고 가스아미아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이걸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까? 뭐 민간 차원에서는 그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사미아 사건도 원래 대진 침대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49개 이제 침대 제조 업체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그런 이후에 지금 가사미아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가사미아도 친구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물론 또 이 가사미아도 소비자가 제보해서 알게 된 거고요. 그런 걸로 보면 현재 정부 실태 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실제로 전면적으로 실태 조사가 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이정현 처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방사능 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있는데 저 라도나이는 실제로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에까지 지금 현재 조사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뭐 속옷이라든지 뭐 팔찌 뭐 곳곳에서 검출이 되는데 그런 영역까지 지금 정부가 나서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침대에 대해서도 조사가 상당히 허술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예. 그 상당히 답답할 노릇인데요. 정부 이렇게 못 믿을 행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나서서 지금 생활 방사능 측정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그 생활 방사능 그 접수 창구를 만들어서 소비자 제보를 받고 그걸 토대로 정밀 조사를 해서 뭐 소비자 불안 해소뿐만 아니라 방사능 피폭을 지금 원치 않는 피폭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건강도 지키고 또 방사능에 오염된 제품을 퇴출시키는 그런 그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라북도하고 전주시 그러니까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 측정을 해드리고 저희는 방문까지 해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측정 방출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현재 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 방사능 간이 그 측정기를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냥 대여에 그치고 있거든요. 대여에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일정 부분 저는 이제 보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들 저는 자치단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단순하게 그냥 대여 서비스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도 사실은 제대로 쓰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좀 겪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좀 쓰여질지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또 지자체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서초구는 보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책, 폐기 대책이나 보관 대책 이런 것을 마련해서 의지가 있는 자치단체들이 같이 하고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병행되는 게 시민들의 방사능 피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현재 뭐 어떤 보조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런데 같아요. 정부도 뭐 무작정 뒷짐을 지고 있지는 않을 거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한다는? 어떻게 파악하고 지금 계시나요? 사실은 아까 이정현 처장이 말씀하셨는데 단일 제품으로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게 라텍스예요. 근데 아까 저 말씀하신 그 라텍스
라텍스가 이제 라텍스 피해자 모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97%가 태국이나 중국의 패키지 관광을 가서 거의 강매하다시피 구입한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수입 제품은 소관하는 부처가 없다 그래서 예. 어떤 부처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라텍스에서 방사능이 그 높게 검출되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떤 부처에도 조사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지지 않고 예. 피해자들은 그냥 그 라텍스를 뭐 베란다에 보관하거나 창고에 보관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처별로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진이나 가사미어 경우에 일종의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검출이 된 겁니까? 지금 대진 침대는 우리가 연간 피폭 허용 기준치가 일반인이 1mS거든요. 예. 1mS인데 대진 침대는 14.74mS까지 나온 그러니까 1mS 이상에서 예. 14.74mS까지 검출이 됐고요. 예. 피폭 선량이 확인이 됐고 가사미아는 이제 그저께 발표가 됐는데 깔개로 쓰는 거 예. 그거는 기준치의 1.5mS, 그러니까 기준치의 1.5배, 그다음에 베개는 2.03mS로 이 2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 다 그게 기준치를 초과했으니까 예. 수거 폐기 조치가 내려진 거고요. 뭐 라텍스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 라도나이로 측정해 보면 환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다만 그게 국가가 공인한 기관에서 측정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런 행정 조치들이 취해질 수 없다라는 게 있고 사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라돈 아이로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해당 회사에다 항의를 하면 예. 뭐 저 기기는 공인된 기기가 기기가 아니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계속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소비자들만 지금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피폭량이 아까 기준치가 1이라고 하셨는데 밀리시버트. 네. 그 이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아니죠. 오래 사용하면 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누적돼서. 예, 예를 들면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그 전원을 사용하지 않은 음이온 제품, 이게 다 음이온 제품이거든요. 음이온 제품, 예. 음이온 제품은 건강에 이롭다라는 그런 학술적 결과가 전혀 없다. 그런데 이런 제품을 오랫동안 착용하게 되거나 지니고 있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예. 만약에 음이온 제품이 있다면 그 속에는 방사능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라. 네. 예. 기준치보다 이하라 이하인 하더라도. 낮은 방사능량이라고 하더라도 네. 특히 뭐 침대 같은 경우는 밀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요. 베개도 그렇고요. 그리고 라돈은 기체 물질이잖아요. 예, 예. 기체이기 때문에 그 호흡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대기 중으로 나오면 공기 중에 떠돌다가 먼지랑 묻어가지고 우리 뭐 코나 또 입을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폐에 협착이 돼서 폐암 유발 물질이죠. 이거는 예.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게 뭐 정부가 정한 기준치는 1mS 하더라도 그 1mS 이상의 미량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방사능 물질은 안전 선량이 없거든요. 예. 피폭량에 비례해서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 아무리 미량이라도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암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돈 같은 경우에 자연 속에서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자연 속에서도 있는데 그거 계속 쓰는 것까지 문제 삼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사능 허용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부가 관리하기 위한 관리 기준치지 안전을 입증하는 기준치가 아니거든요. 예. 아주 조그만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오래 축적이 되면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실내 예를 들면 자연 라돈에 대한 뭐 연구조사가 앞서 있는 곳이 미국이잖아요. 이제 미국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폐암으로 사망한 숫자가 약 흡연이 한 16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라돈에 의한 사망자를 한 19,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한 2만 1,0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망자 수보다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광역단체 중에서 그 자연방사능, 그러니까 실내 주택의 라돈 농도가 강원도하고 전북이 앞다퉈서 1, 2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대책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그 무주라든지 몇몇 학교에서는 공기 정화 장치라든지 배출기라든지 환기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치를 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좀 전달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이런 정보 전달이라든지, 그래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국가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가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 요령을 좀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니까요. 예를 들면 간이 검사 해가지고 뭐 좀 나왔다 하면 일단 안 써야 됩니까? 그게 좋습니까?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음이온 제품이 건강에 이롭다는 학술적 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오래 쓸수록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쓰는 게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죠. 예. 일단은 안 쓰는 게 좋겠다. 네. 만약에 오래 쓴 경우, 불가피히 몰라서 네. 그런 경우는 내가 혹시라도 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습니까? 뭐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까?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걸 국가가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예를 들면 대진 침대나 라텍스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 침대를 쓰고 난 이후에, 라텍스를 쓰고 난 이후에 뭐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뭐 암에 걸린 사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저는 국가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건강 역학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뭐 내부 피폭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부 피폭 검사를 해주는데도 극히 제한적이고, 또 뭐 찾아간 사람을 다 해주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미 쓴 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정말 없는데, 지금이라도 알게 된 분들이 안 쓰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특정한 제품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건강 피해 조사를 하고 향후에 건강 추적 관리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안이다. 방법이다, 예, 현재로서는. 저는 말씀드립니다. 뭐 조심하는 게 좋을 테니까요. 네. 예. 조금 전에 그 음이온 제품 말씀하시고 또 모나자이트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잠깐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 준비는 잠깐 보실까요? 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모나자이트라는 게 저도 보니까 저 김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저 일종의 돌 같은 거예요, 그죠? 암석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예, 그 네. 저 속에 지금 방사능 물질이 있다는 거 예, 아닙니까? 우라늄하고 토륨이 들어있죠. 예, 근데 저거 돌가루 같은 걸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서 네. 그 침대에 도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 매트리스에 예. 매트리스 안에 속커버, 뭐 스펀지 이런 데 도포했고, 지금 뭐 토프나 베개도 그 안에 이제 도포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이온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제품은 거의 저거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시중에 이제 음이온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보면 음이온 개수가 높을수록, 음이온 수치가 높을수록 방사능 농도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많은 음이온 제품 회사들이 한국 원자개선 협회 이런 데에서 음이온 방출 인증을 받거든요. 근데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이 음이온 방출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들이 다 모나자이트를 통해서 한 게 90%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른 방사능 물질일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전기를 통한 방식이나 이런 게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어떤 물건, 뭐 예를 들면 가사미아나 대진 침대가 다 그런 물체잖아요. 이런 데서 음이온이 나온다. 그 자체를 의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사실 방사선이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이 한 18만 종 정도 되거든요. 예. 굉장히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이 음이온 제품들이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 대진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친환경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사실 홍보를 해주고 인증을 해준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오히려 더 믿고 사용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뭐 방사능을 깔고 잔 상황이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가의 책임들이 정말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 음이온이라는 게 효과가 있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없습니까? 과학적으로 원자력- 입증된 게 없다는 네, 거죠.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그 올해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의 내과학회나 생리학회, 그러니까 한국의 의학 저널에 음이온의 건강 효과에 대한 학술적 결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고, 제가 뭐 아까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전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효과를 내세워서 사실은 그 제품을 홍보하고 또 가격을 비싸게 해서 판매를 해왔는데, 뭐 이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특허청이 특허를 내주고 식약처가 의료기기를 허가를 해주고, 예. 또 뭐 산업부는 그런 제품이 외국에서 수입될 때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또 관세청도 그냥 통관을 시키고, 원안위는 그걸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그 계속 지속 90년대 이후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 이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번 기회로 저는 그 생활 제품에 이 모나자이어트와 같은 방사능 물질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매트리스나 그런 뭐 베개 만드는데 방사능 물질 없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확인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방사능 물질을 생활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예. 금지해야지만,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그 뭔가 그 시민 안전을 지키는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정부 대책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말씀하신 거에 조금 예. 저희가 조사한 예. 내용을 좀 경험을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나이를 검사 좀 해주세요 예, 하고, 예. 예. 예를 들면 그 나이 드신 분들 효도관광 다녀오셨다가 사실은 거의 뭐 100만 원대 이상이 되는 라텍스 제품을 맞습니다. 구입해 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제적으로 약자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제품,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이들 제품에 또 음이온 제품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 어머니들을 예.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노출 피해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건강을 좀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오히려 유해 요소들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이런 광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생활용품 자체에서, 그다음에 건강제품 이런 부분에서 저는 퇴출을 시키는 것이 어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도 이번 예. 그 조사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 행동요령 또 하나, 음이온 관련 제품은 조금 전에 그 뭐 미국 사례 말씀하셨습니다만 버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시는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고쳐야 되고 정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문하실 사항 좀 한 말씀 들으면서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이온 제품에서 아마 저기 그 전북 환경연합에서 조사했겠지만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되면 일단 뭐 수고스럽지만 전북 환경연합에서 조사를 해주시고 나온다면 안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 이런 거는 건강에 좋다라는 것은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 그리고 정부나 지금 뭐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이런 그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정밀 조사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퇴출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들이 좀 따끔한 질책의 목소리 또 요구하는 목소리를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 이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는 것만큼 국가가 해야 될 우선의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순서 여기서 이렇게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